타이완 한반도 양안 관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오늘은 샤오니엔 이에라고 해서 섣달 금오매 바로 전날 오늘부터 본격적인 춘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타이완 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시간에서는 역시 트럼프를 주제로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4년뿐은 아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타이완의 주요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의 집행장이며 타이난 소재 국립성공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왕홍ren 교수의 1월 25일자 기고문을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며 이해하고자 심층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며 대선 기간에도 철통 같은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는 다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지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 타이완의 수많은 싱크탱크와 대학교 등 연구기관에서는 트럼프 2기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검토와 대책 등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었습니다.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 겨우 2달 만에 행정부 요직 인선을 확정하는 등 1기 때보다 그에게는 더 순조로이 신정부 출범 준비를 갖추었으며 측근과 고위층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각국에서 열심히 파악하며 관계 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 왕홍ren 집행장을 비롯해서 타이완의 여러 학자들은 트럼프의 복귀는 4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부문 고위층 인선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는 글로벌 이슈이며 그의 행정팀원들과 정책 방향을 볼 경우 트럼프의 영향력은 4년 임기를 훨씬 초월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전 세계가 다 트럼프를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특한 리더십이나 정책의 중점 그리고 이번 임기의 내각 요원들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트럼프 1기에 대한 관념을 버리고 참신한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며 타이완도 그렇고 전체 국제사회도 그렇고 대응책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80에 가까운 고령이지만 그의 핵심 관원들은 신생대라고 할 정도로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통령 J.D. 벤스는 갓 40살이 넘었고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마이클 왈츠는 51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50대 초반,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와 국토안전부 장관 크리스티 놈도 모두 50대 초중반으로 고위급 강요원의 나이로는 상당히 젊은 팀원들입니다. 이렇게 나이를 거론하는 건 이들 트럼프 핵심 관원들의 배경과 경력으로도 알 수 있는 건 바로 도널드 트럼프는 미래 12년 동안 이른바 트럼프 시대를 열기 위해 포석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리더십은 복잡해 보입니다. 예전에 누구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배우고 싶어하는 롤 모델들이 그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리차드 닉슨처럼 관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도구로 삼는다든가 로널드 레이건이 당시 구소련 제도의 약점을 잡아서 구소련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군사적 실력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등의 롤 모델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전기 영화죠.
어프렌티스에서 나오는 로이 콘 변호사의 영향을 실제로 받았고 지금까지도 유지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즉 적을 공격하며 타인의 지적을 부인하고 승리를 주장한다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제국을 구축했고 늘 자신만만하며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성격과 일하는 스타일을 파악했다면 대화는 어떠한 정책으로 그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까요? 트럼프는 2기 임기에서는 소요 시간은 짧고 성과는 큼직한 정치를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台湾이 미국과의 교류에서 얻은 경험은 전부 잊어버리고 재편해야만 트럼프가 내놓은 새로운 정책 리듬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의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나마와 그린란드 관련 정책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타이완 해협이나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안전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를 우선 처리할 문제로 생각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렇기에 타이완은 한층 더 깊이 해당 이슈를 연구하면서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접점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복귀와 석화 에너지 채굴 개발 정책을 강조해온 트럼프에 대해서 일단 타이완의 자동차 시장 개방의 문을 더 크게 열어야 할 것인데 이외에도 미국 자동차 산업 공급망 구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을 늘리고 공동 채굴 계획을 지시해 쌍방의 경제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창구를 열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미국 전략에서 타이완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핵심 관원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주지하는 반중 정치인인데 반해서 중국 시장과 상업적인 연결이 있는 특사 또는 대사도 있어서 이러한 모순은 타이완의 대미관계 추진에 있어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타이완은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는 글로벌적인 도전이자 재정비하도록 만든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과거의 미국이 아니며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가치관념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탄력적이며 실리적인 태도로 타이완과 미국 간의 관계를 새롭게 검토하며 트럼프 정책의 핵심 논리를 깊이 있게 연구해야만 달라진 국제 구도 속에서 타이완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월 27일 대화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여기에서 끝마칩니다.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